문화일보 석간신문에 일면 탑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꺼비가 뭐 중하다고 지금 현재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총 뭐 조성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의원이 되시고도 뭐 두꺼비 의원 막 이런 말도 있으시고 두꺼비와도 친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운동 과정이 쉽지는 않았잖아요. 생태원을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기까지. 그때 어떤 과정들, 어떤 운동을 실천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 저희가 2003년도에 두꺼비를 처음 발견할 시기가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시 설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되지 않은 한남 3지구라고 하는 두꺼비 마을은 도심 안에 어떻게 보면 전원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개발도 좋지만 있는 자연환경은 좀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어요. 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청주가 무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고 하는 운동들이 막 벌어져서 도심 하천 보존 운동을 가장 먼저 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전주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킨 사례로. 근데 전주천보다 훨씬 먼저 청주가 자연형 하천을 만들자, 그리고 화상도로 걷어내자, 뭐 이런 운동들을 했던 지역인데, 그런 어떤 환경 운동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쌓여서 청주의 그리고 충북의 다수의 시민 환경 단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좀 개발도 좋지만 보존도 하면서 개발을 하자, 흐름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킬 거는 지키자, 뭐 이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돼서 운동을 펼쳤는데, 사실 이제 첫 해 2003년도에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2004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개발을 주최했던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중단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새벽에 벌목공들이 나무 벤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산을 깎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백인 행동단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이 막 그 몸으로 맞겠다 그런 게 한 거의 뭐 3, 4개월 계속 지속이 돼요. 장기화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이제 중재를 좀 나서게 됐고, 토지공사와 원흥의 생명평화회의, 충청북도 청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되죠. 2004년도 11월 달에 지금의 생태공원을 만드는 걸로 합의가 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그 공원과 그 법원과 상업단지 가운데 있는 생태공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사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당시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두꺼비 한 마리에 뭐 몇억 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문화일보 석간신문에 일면 탑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꺼비가 뭐 중하다고 지금 현재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총 뭐 조성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두꺼비가 뭐 중요하다고 이제 생태공원을 만드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도심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도시가 이제는 회색 콘크리트의 도시에서 생태도시,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의 자연과 사람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 느꼈다고 봐야겠죠. 두꺼비 운동 이후에 그러면 이제 마을 운동이나 마을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2007년도에 그 산남동의 마을에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이 이제 두꺼비를 살리는 운동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도로변에 두꺼비들이 막 기어나와서 로드킬 당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이제 야간 조명 불빛들이 환하게 되고 생태적으로 많은 교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두꺼비를 살리려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환경운동이 마을 공동체 운동, 주민운동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마을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 뭐 횡단보도가 없다거나 신호등이 없다거나 뭐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협의회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연서명 받아가지고 시에도 내고 뭐 토지공사에도 내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뭘 하면 되더라, 이런 게 이제 검증이 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아파트 협의회 회의도 열게 되고, 그 모여서 축제도 열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마을의 소통 창구인
뭐 신문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까지 발전하게 돼요. 그럼 어쨌든 지난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전과를 신방과를 가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셨었잖아요. 마을 신문에서 그럼 결국 급금을 이루시기 위한 기자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을 언론의 사무국장 격의 실무인들을 했던 거죠. 두꺼비와 공존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마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뭐 어떤 매체를 만들자. 처음에는 공동체 라디오를 하려고 했어요. 라디오 방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마을 신문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을 신문을 이제 초대 편집장으로 저희가 모셨던 분이 이광희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님께서 초대 마을 신문 편집장을 1년 하고, 그러나 도의원 출마해서 도의원 하시고 했던 거죠. 당시에 8개 단지에서 매달 10만 원씩 마을신문 발행비를 회비로 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뭐 이런 이제 광고를 받기도 하고 해서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신문이 지금까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신문. 그 신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들을 초창기에 제가 했던 거죠. 예.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영감을 받았던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은 두꺼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시가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청원의 농산물을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많이 좀 팔아주는 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거였냐면 마을 공동체의 사례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제 바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 활동가에게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게 사실은 두꺼비 로컬푸드 직매장이었고 사회적 협동조합 두꺼비 마을이었는데, 청주 곳곳으로 확산시키자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의원의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치인의 길로 가게 됐죠.